새벽 5시 시장 골목에 첫 번째 불빛이 켜집니다. 한미정 씨의 국밥집입니다. 63살의 그녀는 3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육수 냄비를 올리는 그녀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하지만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국밥 끓여야지. 미정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작은 가게는 그녀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남편과 함께 꿈꾸었던 보금자리이고 아들 준호를 키워낸 삶의 터전입니다. 아침 7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어서 오세요. 뜨끈한 국밥 드세요. 미정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이곳은 그저 밥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작은 사랑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어딘가 다릅니다. 골목 상인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미정 씨, 들었어요? 재개발 확정이라네요. 옆 가게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설마요. 아직 확정은 아니겠죠? 미정 씨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대답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시장 상인의 사무실에서 급하게 소집 공고가 나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상인회장 오말순 씨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여러분, 구청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이 일대 재개발이 확정되었고 올해 안에 동의서를 받겠다고 하네요.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보상은 제대로 나오는 거야? 미정 씨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이곳을 정말로 떠나야 한다는 말인가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미정 씨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아라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재개발이 확정됐다는데. 그런데 준호와 아라의 반응은 예상과 다릅니다. 어머니, 잘 됐네요. 이참에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 가세요. 아라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뭐라고? 미정 씨는 당황합니다. 어머니, 아라 말이 맞아요. 시장 가게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프랜차이즈만 찾고. 준호도 아내 편을 듭니다. 미정 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너희들은 모른다. 이 가게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미정 씨는 목이 메입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봐야죠. 재개발 보상금으로 아파트 사고 편하게 사시는 게 낫잖아요. 아라가 차갑게 말합니다. 그 밤 미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며 추억들을 떠올립니다. 신혼 시절 남편과 함께 처음 문을 열던 날, 어린 준호가 방과 후 가게에서 숙제하던 모습, 단골 손님들과 나눴던 따뜻한 대화들. 이 모든 것이 정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동의서가 각 가게마다 배달됩니다. 재개발 사업 동의서라는 제목이 눈에 띕니다. 미정 씨는 종이를 들여다보지만 쉽게 펜을 들 수 없습니다. 이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 30년의 삶이 끝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골목 상인들도 비슷한 심정입니다. 어떤 이는 어차피 대세인데 빨리 사인하자고 하고 어떤 이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며 망설입니다. 미정 씨는 상인회장 오말순 씨를 찾아갑니다. 회장님, 정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미정 씨, 나도 고민이야.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은 이런 재래시장 안 와. 온라인으로 다 주문하고. 오말순 씨도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이곳에는 우리의 삶이 담겨 있어요. 미정 씨는 간절하게 말합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 동의서 사인하셨어요?
아라가 묻습니다. 아직? 미정 씨가 주저하자 아라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다른 상인들은 다 동의한다는데.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 미정 씨가 대답합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시장은 이미 끝났어요. 준호도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끝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도 많은 손님들이 우리 국밥을 찾아와. 미정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나는 끝까지 이 가게를 지킬 거야. 너희 아버지와 함께 피땀으로 일궈낸 이곳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어. 식탁에 침묵이 흐릅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미정 씨는 가게 앞에 서 있습니다. 네온사인 불빛 아래서 그녀는 다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이곳을 끝까지 지킬 거야. 이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삶이니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구청 대회의실에 재개발 설명회 안내문이 붙습니다. 상인들과 주민들에게는 반드시 참석하라는 공문이 발송됩니다. 미정 씨는 안내문을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드디어 정식으로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설명회 당일 구청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무대 위에는 정장을 입은 공무원들과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개발로 이 지역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담당 과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미정 씨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옆자리에는 며느리 아라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잘 들어보세요.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아라는 귀를 쫑긋 세우며 발표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미정 씨의 관심사는 다릅니다. 상인들의 터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만이 궁금합니다. 새로운 복합상가는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건설됩니다. 최첨단 시설과 넓은 주차 공간을 갖춘 현대적인 쇼핑몰이 될 것입니다. 발표자는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스크린에는 화려한 3D 조감도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기존 상인들을 위한 공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됩니다. 한동안 조용하던 분위기에서 미정 씨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렷합니다. 지금 여기서 30년, 40년째 삶을 일궈온 상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상가에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미정 씨의 질문에 회의장이 조용해집니다. 담당 공무원이 딱딱한 표정으로 답변합니다. 임시상가를 마련할 예정이고 새 상가 입점은 별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럼 지금 가게들은 모두 사라지는 건가요? 저희 같은 영세상인들도 새 상가에 들어갈 수 있나요? 미정 씨가 다시 묻습니다. 재개발 계획에 따라 기존 건물은 철거되며 새 상가 입점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합니다. 미정 씨는 답변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결국 돈이 없는 영세상인들은 쫓겨나라는 말입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다시 입을 엽니다. 저희는 3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터입니다. 하루아침에 떠나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정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장이 있어서 동네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냄새 나는 이런 곳들이 사라지면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될까요?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일부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라가 일어섭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시선이 아라에게 집중됩니다. 미정 씨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네요. 아라의 말에 미정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구식 고집만 부리시면 안 되죠. 개발을 해야 지역도 발전하고 집값도 오르는 거 아닙니까? 아라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동조합니다. 가족들까지 고생하게 만드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미정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렇게 창피를 당하다니.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고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복도에 나온 미정 씨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핑 돕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30년을 살아온 이곳에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다니. 정말 자신이 틀렸을까요? 미정 씨?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괜찮으세요? 누구세요? 미정 씨는 눈물을 훔치며 묻습니다. 정세훈입니다. 중학교 동창이에요. 요즘 국밥집에 자주 가는. 아, 세훈 씨. 미정 씨는 겨우 알아봅니다. 66살의 정세훈 씨는 몇 달 전부터 가끔 국밥집에 들러 혼자 조용히 식사하던 손님입니다. 아까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다 들었어요. 정말 용감하셨어요.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데. 용감하긴요, 망신만 당했죠. 미정 씨는 쓰게 웃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뭔가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거든요. 세훈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에요. 가족들마저. 미정 씨, 낙담하지 마세요. 법이 아니라도 지킬 방법은 있어요. 세훈 씨의 말에 미정 씨는 고개를 듭니다. 정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론에 알리거나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상인들이 힘을 합치면 협상력이 생겨요. 세훈 씨는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저도 예전에 시민운동했던 경험이 있어요.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봤거든요.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요. 미정 씨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보입니다. 그 순간 아라가 회의장에서 나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집에 가죠. 아라는 정세훈 씨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제 중학교 동창이에요. 정세훈 씨. 미정 씨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세훈 씨가 정중하게 인사하지만 아라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아라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아까 왜 그러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창피하긴 누가 창피해? 내가 나를 망신 준 거 아냐? 미정 씨는 참았던 화가 터집니다. 어머니도 너무 고집스러우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하는데 어머니만. 찬성한다고? 누가 찬성한다고 그래? 어머니, 제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개발은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미정 씨는 말문이 막힙니다. 언제부터 가족이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아들 준호는 오늘도 회사 일이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등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날 밤 미정 씨는 혼자 가게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서 당한 굴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아라의 차가운 말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홀로 남겨진 자신.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문득 정세훈 씨의 말이 떠오릅니다. 법이 아니라도 지킬 방법은 있다. 정말 그럴까요? 미정 씨는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30년 동안 함께해온 모든 것들이 정말 사라져야 할까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의 눈물이 아닙니다.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다짐의 눈물입니다. 설명회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라의 마음은 더욱 굳어집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그녀의 화제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여보, 어머니 설득 좀 해봐요.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준호는 신문을 보며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어머니도 생각이 있으실 거야. 기다려보자고요? 다른 상인들은 벌써 동의서 사인하기 시작했다는데? 아라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만 빼고 다 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상금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던데. 준호는 커피를 마시며 한숨을 쉽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점점 숨이 막힙니다. 그날 오후 아라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갑니다. 사장님, 시장 재개발 소식 들으셨죠? 물론이죠. 요즘 그 얘기로 난리예요. 부동산 사장은 반갑게 맞이합니다. 혹시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지 아세요? 글쎄요.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꽤 될 것 같은데요. 아라는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보상금으로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들이 반대한다던데 괜찮을까요? 에이, 결국은 다 동의하게 되어 있어요. 개발이 확정된 건데 뭘. 부동산 사장의 말에 아라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한편 미정 씨는 가게에서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가게 접으실 거예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최대한 지켜보려고요. 미정 씨는 애써 밝게 대답하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배달 음식만 시켜 먹잖아요. 이런 국밥집이 사라지면 정말 아쉬울 텐데. 또 다른 손님이 말합니다. 그러게요. 손맛이 있는 곳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미정 씨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더욱 확신을 갖습니다. 이곳이 정말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미정 씨는 준호와 아라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아라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 미정 씨가 묻자 준호가 망설이며 입을 엽니다. 어머니, 아라가 부동산에서 알아봤는데 보상금으로 꽤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미정 씨는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말 이사 가시는 게 어떨까요? 시장도 예전 같지 않고 점포 접고 우리 집부터 챙겨야죠. 아라가 끼어듭니다. 다른 상인들은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만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미정 씨는 아라의 차가운 말투에 마음이 아픕니다. 너희들은 돈만 생각하는구나.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감정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아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알아봤는데 임시상가라는 것도 불확실하고 새 상가 입점은 거의 불가능해요. 임대료가 지금의 3배는 될 거라고 하던데요.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봅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되고 아내의 말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라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각해 보라고? 미정 씨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너도 아라 편이구나. 그래, 모두들 나를 떠나고 싶어 하는구나. 준호는 당황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다만 뭐, 늙은 어미 말은 듣지 않겠다는 거지.
그날 밤 미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등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언제부터 가족이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날 새벽 가게를 열려고 나간 미정 씨는 깜짝 놀랍니다. 가게 문에 누군가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찬성 스티커가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못을 뽑고 스티커를 떼어냅니다. 옆 가게 사장이 나와서 말합니다. 미정 씨, 어젯밤에도 누군가 왔다 갔더라고요. 우리 가게에도 이상한 스티커 붙여놓고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미정 씨는 분노가 치밉니다. 아마 빨리 동의하라고 압박하는 거 아닐까요? 상인회장 오말순 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옵니다. 미정 씨,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요. 상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어떻게 나뉘는데요? 일부는 빨리 동의하자는 쪽이고 일부는 더 버텨보자는 쪽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속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미정 씨가 묻습니다. 문제는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입지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조합에서도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오말순 씨는 한숨을 쉽니다. 그날 오후 미정 씨는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어 한가한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정세훈 씨가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 씨. 아, 세훈 씨. 어서 오세요. 미정 씨는 반갑게 맞이합니다.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세훈 씨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버텨야죠.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미정 씨는 국밥을 끓이며 대답합니다. 가족들은 어떠세요? 그게 다들 이사 가자고 해요. 가족들 마음도 이해는 돼요. 하지만 미정 씨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세훈 씨는 따뜻하게 말합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민단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상인들이 단합해야 한다는 거죠. 그 순간 아라가 가게에 들어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아라는 정세훈 씨를 보고 경계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또 이분이네요. 인사해, 세훈 씨야. 미정 씨가 말하지만 아라는 냉담하게 고개만 끄덕입니다. 어머니, 집에 가시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라는 재촉합니다. 세훈 씨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미정 씨, 힘내세요. 고마워요, 세훈 씨.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라가 말합니다. 어머니, 그 사람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왜? 뭔가 수상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를 부추기는 것 같은데. 부추기다니, 세훈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는 너무 순진하세요. 요즘 세상에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라의 말에 미정 씨는 기분이 상합니다. 너는 사람을 너무 의심해. 의심이 아니라 조심하는 거예요. 그날 밤 또다시 누군가 가게 앞을 서성입니다. 미정 씨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엽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에는 또 다른 스티커들이 붙어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혼자만 고집 부리지 마세요. 같은 협박성 문구들입니다. 미정 씨는 점점 고립감을 느낍니다. 가족들은 떠나고 싶어 하고 상인들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밤마다 와서 괴롭히고 정말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모든 것이니까요. 일주일이 더 지났지만 미정 씨는 여전히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라의 조바심은 점점 커져갑니다. 부동산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동의율이 높을수록
보상금 협상이 유리하다고 했는데 미정 씨만 버티고 있으니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아라는 결심을 굳힙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난 후 그녀는 서랍에서 동의서를 꺼내옵니다. 하얀 봉투에서 나온 서류를 밥상 한가운데 올려놓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아라가 평소와 다름없이 말합니다. 미정 씨가 자리에 앉으며 밥상을 보니 동의서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뭐야? 재개발 동의서요. 어머니께서 계속 미루시니까 제가 가져왔어요. 준호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춥니다. 아내가 이런 방법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아라야, 식사 중에 이런 이야기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어머니가 계속 피하시잖아요. 아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름만 빌려주시면 제가 다 처리할게요. 복잡한 절차도 제가 알아서 하고 보상금 받는 것도 제가 할게요. 아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미정 씨는 젓가락을 놓습니다. 밥 먹을 때 이런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어? 어머니께서 평소에 이야기를 안 들어주시니까 어쩔 수 없죠. 준호도 어머니 설득 좀 해봐요. 아라는 남편을 쳐다봅니다. 준호는 망설입니다. 어머니, 아라 말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싸우면 뭐해요? 너도 아라 편이구나. 미정 씨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아라가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상인회장 오말순 씨가 서 있습니다. 미정이 집 맞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미정 씨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오말순 씨는 거실로 들어와 밥상 위에 동의서를 봅니다. 어머니, 혹시 서명하려고 하세요? 아니에요. 며느리가 가져다 놓은 거예요. 미정 씨가 대답합니다. 다행이네요. 이건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아라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이 동의서에는 함정이 있어요. 보상금 조건이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오말순 씨는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그리고 임시상가 제공 약속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라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우리만 반대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달라져요. 상인들이 단합하면 조건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오말순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회장님, 정말 그럴까요? 미정 씨가 묻습니다. 제가 변호사랑 상담해 봤는데 재개발 조합이 서두르는 이유가 있대요. 금융 조건이 좋을 때 빨리 시작하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벌면 협상력이 생겨요. 아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회장님, 그런 불확실한 이야기로 사람을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 일인데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그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몇 달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조합에서 조건을 수정해서 다시 제안할 거예요. 오말순 씨의 설명에 미정 씨는 희망을 느낍니다. 어머니, 회장님 말씀에 속지 마세요. 몇 달을 더 기다렸다가 결국 똑같은 조건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라는 초조해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요. 후회할 일은 없을 거예요. 오말순 씨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말순 씨가 돌아간 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아라는 동의서를 다시 미정 씨 앞으로 밀어놓습니다. 어머니, 회장님 말씀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확실한 건 지금 이 기회뿐이에요. 아라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미정 씨가 말합니다. 성급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어머니는 너무 낙관적이세요.
아라는 답답해합니다. 다른 상인들은 벌써 결정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러고 있으면 다른 상인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미정 씨는 동의서를 밀어냅니다. 아직 서명할 때가 아니야. 아라는 체면을 잃은 기분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통하지 않다니.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1년? 2년? 아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납니다. 회장님 말대로 몇 달만 더 기다려보자. 미정 씨가 대답합니다. 몇 달이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뀐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라는 일어서며 말합니다. 어머니는 정말 고집불통이세요. 가족 생각은 안 하시고. 그녀는 동의서를 집어들고 나가버립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더욱 곤란해집니다. 어머니, 아라도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도 가족을 생각해서 하는 거야. 성급하게 결정해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아라는 준호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라도 어머니를 설득해봐요. 어떻게? 어머니 도장이라도 가져와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준호는 깜짝 놀랍니다. 그건 안 돼, 아라야. 왜 안 돼요? 어차피 결국에는 해야 할 일인데. 그래도 어머니 몰래 그런 건. 그럼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어머니는 절대 마음을 안 바꾸실 것 같은데. 아라는 절망적인 표정을 짓습니다. 준호는 고민에 빠집니다. 아내의 마음도 이해되고 어머니의 입장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아라야. 어머니도 결국에는 현실을 받아들이실 거야. 정말요? 확신해요? 아라가 묻습니다. 확신은 못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준호는 확신 없는 대답을 합니다. 아라는 한숨을 쉽니다. 남편마저 이런 식이면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미정 씨는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밥상 위에 올려진 동의서, 아라의 간절한 눈빛, 오말순 씨의 조언. 과연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듭니다.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30년을 지켜온 이곳을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아침, 준호는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합니다. 은행 로고가 찍힌 봉투를 열어보니 대출 독촉장입니다. 연체료 포함 총 3,450만 원을 즉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씨로 적힌 경고문이 눈에 띕니다. 준호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줄었는데 대출금은 그대로입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그는 독촉장을 주머니에 숨기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보, 무슨 우편물이에요? 아라가 묻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광고지. 준호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라에게 대출 연체 사실을 말하면 더 큰 압박을 받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어머니는 가게 가셨어요. 오늘도 일찍 나가시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준호는 집중이 안 됩니다. 동료가 다가와 말합니다. 준호야, 요즘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준호는 애써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어머니는 버티고 싶어 하고 아내는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고 점심시간에 준호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대출 상환 계산기를 돌려봅니다. 현재 월급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아라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여보, 어머니가 또 버티고 계세요.
오늘도 정세훈 씨가 가게에 와서 뭔가 이야기하고 갔대요. 그래, 정말 답답해요. 당신이라도 어머니를 설득해봐요. 준호는 한숨을 쉽니다. 알겠어. 저녁에 어머니랑 이야기해볼게. 정말요? 고마워요. 이번엔 꼭 설득해주세요. 아라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더욱 무거운 마음이 됩니다. 저녁 무렵 준호는 어머니 가게를 찾아갑니다. 미정 씨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 준호야. 어서 와. 배고프지? 국밥 끓여줄까? 아니에요, 배불러요. 준호는 어머니의 자상함에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미정 씨는 씩씩하게 대답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합니다. 정세훈 씨가 또 오셨다면서요? 응,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 시민단체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더라. 미정 씨의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납니다. 정말요? 그래, 우리만 끝까지 버티면 조건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준호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어머니의 희망을 꺾고 싶지 않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왜? 무슨 말 하려고? 혹시 빨리 결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정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춥니다. 너도 알아 편이구나. 편이 아니라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특히 아라가 뭐? 매일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라. 미정 씨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 줄 아나? 어머니도 힘드시겠지만 힘든 정도가 아니야, 준호야. 밤마다 누군가 와서 괴롭히고 상인들도 갈라지고 그때 미정 씨가 뜨거운 냄비를 옮기려다가 손을 대입니다. 아, 어머니. 준호는 깜짝 놀라 달려갑니다. 미정 씨의 손등에 빨간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미정 씨는 아픈 기색을 숨기려 합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화상 자국 외에도 오랜 세월 일해온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거칠어진 손가락, 칼로 인한 상처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데, 어머니, 병원 가세요. 이런 거로 병원까지 갈 필요 없어. 찬물에 담그면 돼. 미정 씨는 수도가로 가서 손을 식힙니다. 준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말 어머니를 설득해야 할까요?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미정 씨가 갑자기 묻습니다. 네. 정말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 준호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봐. 너도 빨리 팔고 이사 가고 싶어? 준호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게 답이야? 어머니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고 싶어? 미정 씨는 간절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알고 싶어. 준호는 주머니 속 독촉장을 만집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행복하다고? 지금 내가 행복해 보여? 미정 씨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준호에게 아라가 묻습니다. 어머니랑 이야기 잘 됐어요? 글쎄. 준호는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또 실패한 거예요? 어머니도 나름 이유가 있으시니까. 이유요? 무슨 이유죠? 아라는 짜증을 냅니다. 그냥 고집인 거 아니에요? 아라야, 어머니 입장에서도 생각해봐. 저도 충분히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아라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보, 정말 답답해요.
당신이라도 확실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도장을 가져오든지. 준호는 그 말에 움찔합니다. 다음 날 준호는 또 다른 독촉 전화를 받습니다. 고객님, 연체료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쉽니다.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길에서 조합 직원을 만납니다. 준호 씨 아닙니까? 시장 상인 아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아직 동의 안 하셨다면서요? 다른 분들은 거의 다 하셨는데. 그게 빨리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조건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조합 직원의 말에 준호는 불안해집니다. 정말요? 네, 동의율이 낮으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어요. 그럼 보상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그날 저녁 준호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머니의 상처받은 손, 아내의 간절한 눈빛, 계속 쌓이는 빚. 모든 것이 그를 압박합니다.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빨리 결정하는 게 나을까요? 밤늦게 준호는 어머니 방 앞에 서 있습니다. 안에서는 작은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가 화상 입은 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려다가 다시 멈춥니다. 과연 무엇이 어머니를 위한 일일까요? 며칠이 더 지나자 아라의 초조함은 극에 달합니다. 준호마저 확실한 답을 주지 않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직접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그날 오후 미정 씨가 시장에서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아라는 조용히 집에 들어갑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던 미정 씨의 방문을 열어봅니다. 오래된 화장대 위에 작은 서랍들이 있습니다. 혹시 인감이 여기 있을까요? 아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낡은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약들과 안경이. 세 번째 서랍을 열자 작은 인감 케이스가 보입니다. 있다. 아라는 속으로 외칩니다. 인감을 꺼내려는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라는 깜짝 놀라 인감을 다시 넣고 서랍을 닫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미정 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라는 재빨리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라야, 집에 일찍 왔네? 미정 씨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네, 오늘 일찍 끝났어요. 아라는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애써 태연한 척합니다. 저녁 준비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쉬어. 그날 밤 아라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인감의 위치를 확인했으니 이제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듭니다. 이런 방법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고집을 부리니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다음 날 새벽 미정 씨가 가게에 나간 후 아라는 다시 미정 씨 방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가져와야 합니다. 서랍을 열고 인감 케이스를 꺼냅니다. 손이 떨리지만 일단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라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밤에 괴롭힘이 심해지자 미정 씨가 방에 작은 CCTV를 설치했다는 것을 정세훈 씨가 권해서 몰래 달아놓은 것입니다. 아라의 모든 행동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미정 씨가 집에 돌아와 CCTV를 확인해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라가 자신의 방에 들어와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을 가져가는 장면까지. 미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다시 봅니다. 설마 아라가? 미정 씨는 서랍을 급히 열어봅니다. 역시 인감이 사라져 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인감을 훔쳐갔다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때 상인회장 오말순 씨가 찾아옵니다. 미정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하얗네. 회장님. 미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오말순 씨도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인감을? 증거도 있어요. 미정 씨는 CCTV 영상을 보여줍니다. 오말순 씨는 화면을 보며 혀를 찹니다. 이런 일이. 미정이, 이건 큰일이야. 빨리 저지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준호한테 알려야지. 아들이 알아야 해. 오말순 씨가 말합니다. 하지만 뭐야? 이건 명백한 절도야. 가족이라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여. 미정 씨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가족이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가 집에 돌아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런데 거실에는 어머니와 상인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준호야, 앉아라. 미정 씨의 목소리가 무겁습니다. 아라는? 아직 안 왔어요. 무슨 일인데요?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미정 씨는 CCTV 영상을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아라가 서랍을 뒤지고 인감을 가져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준호는 눈을 의심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내가 내 인감을 훔쳐간 거야. 준호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라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마 오해라고?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오말순 씨가 끼어듭니다. 준호야, 이건 심각한 문제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라가 들어옵니다. 다녀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라 씨, 여기 앉으세요. 오말순 씨가 차갑게 말합니다. 아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미정 씨가 CCTV 화면을 돌려서 보여줍니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을 본 아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자신이 인감을 가져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이건 설명해 보세요. 왜 내 방에 들어와서 인감을 가져갔나요? 미정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아라는 당황하며 변명합니다. 오해라고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저는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 도둑질이 나를 위한 거라고. 준호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아라야, 정말 내가 한 거야? 여보. 아라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저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고집스러우시니까. 고집스럽다고 해서 도둑질을 해도 된다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도 실망이 묻어납니다. 도둑질이 아니에요. 가족끼리 무슨 도둑질이에요? 아라는 소리를 지릅니다. 가족끼리라고 해서 허락 없이 가져가도 되는 거야? 미정 씨가 묻습니다. 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아라는 울먹입니다. 가족을 위한다면서 가족을 속이고. 오말순 씨가 입을 엽니다. 아라 씨, 이건 명백한 절도예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요? 아라는 더욱 당황합니다. 가족끼리 무슨 법이에요? 인감 도용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오말순 씨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라는 궁지에 몰립니다.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속내를 확인합니다. 정말 가족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라야, 정말 실망이야. 준호의 말에 아라는 더욱 위축됩니다. 여보,
제 마음을 몰라주시는 거예요? 마음은 알겠지만 방법이 틀렸어. 준호는 차갑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라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미정 씨는 아라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인감 돌려주세요. 아라는 주저하다가 가방에서 인감을 꺼내 내놓습니다. 정말 가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날 밤 아라는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말리려 하지만 아라는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까 만족하시죠? 미정 씨는 창문 너머로 떠나는 아라를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구나. 가족이 이렇게 멀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라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미정 씨와 준호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괜찮다, 준호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미정 씨는 아들을 위로합니다. 아라도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닐 거야. 다만 방법이 틀렸을 뿐이지. 준호는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죄송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이 급변합니다. 조합에서 갑자기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정 씨에게 전화가 옵니다. 한미정 씨죠? 재개발 조합입니다. 지금까지 동의를 안 해주셔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정 씨가 단호하게 묻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안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법적 조치요?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정 씨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정말 법적으로 강제로 빼앗아갈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정세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합니다. 세훈 씨, 조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미정 씨, 놀라지 마세요. 그건 협박용 멘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세훈 씨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강제 수용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죠. 정말요? 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언론에 알릴 때예요. 조합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는 건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뜻이에요. 정세훈 씨의 말에 미정 씨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회견을 해요. 상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거죠. 기자회견이요? 네,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시민단체도 도와줄 거고요. 정세훈 씨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합니다. 다음 날 미정 씨는 상인회장 오말순 씨를 찾아갑니다. 회장님, 기자회견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기자회견? 네, 우리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오말순 씨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미정이, 그거 위험하지 않을까? 조합을 더 자극할 수도 있어.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당하기만 해요. 미정 씨는 간절하게 말합니다. 우리도 할 말이 있잖아요. 오말순 씨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인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상인들의 의견이 나뉩니다. 기자회견까지 할 필요가 있나? 너무 과격한 것 같은데.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미정 씨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켜온 건 돈이 아니라 삶이에요. 이곳에서 살아온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상인들은 미정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여기서 국밥을 끓였어요. 손님들과 인사하고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살았어요. 이런 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져도 되는 건가요? 미정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이 손을 듭니다. 미정 씨 말이 맞아요.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맞아. 우리도 여기서 평생 살아왔는데. 하나둘씩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결국 상인들은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기자회견 준비가 한창입니다. 정세훈 씨가 소개해준 기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도움을 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기자가 묻습니다. 진실을 말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곳을 사랑하는지. 기자회견 당일 시장 입구에 작은 무대가 설치됩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기자들도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미정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된 원고를 읽어봅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될까요? 미정 씨, 긴장하지 마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시면 돼요. 정세훈 씨가 격려합니다. 그래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예요. 준호도 어머니를 응원합니다. 드디어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미정 씨가 마이크 앞에 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째 이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미정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합니다. 저희는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졸속으로 진행되는 개발에 반대합니다. 미정 씨는 차근차근 말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터전입니다. 조합에서는 임시상가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새 상가 입점도 불확실합니다. 결국 우리 같은 영세상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미정 씨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인회장 오말순 씨도 마이크를 잡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영세상인들을 위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과일가게 사장도 나서서 말합니다. 저는 20년째 여기서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과의 정이 있고 이웃들과의 추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개발보다 덜 중요한 건가요?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조합 측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합도 이해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려 해요. 사람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미정 씨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끝까지 협상하겠습니다. 우리도 시대 변화는 인정해요. 하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미정 씨의 답변에 기자들이 메모를 적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상인들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잘했어요, 미정 씨.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상인들이 서로를 격려합니다. 정세훈 씨도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이제 언론 보도를 기다려보죠. 다음 날 여러 언론에서 기자회견 소식을 보도합니다. 시장 상인들의 절규, 개발 광풍 속 사라지는 산터 같은 제목으로 기사가 나갑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집니다. 조합에서는 당황합니다. 예상보다 언론의 관심이 크고 여론도 상인들에게 우호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조합 관계자들이 급히 대책회의를 엽니다. 며칠 후 조합에서 연락이 옵니다. 한미정 씨, 협상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협상이요? 네, 조건을 일부 수정해서 제안하겠습니다. 미정 씨는 상인회장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합니다. 그날 저녁 미정 씨는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합니다. 준호야, 우리가 해냈구나. 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봅니다. 이제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정 씨는 알아 생각도 납니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가족이 다시 화합할 날이 올까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승리했지만
완전히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합과 상인들 사이에 몇 차례 협상이 이어졌고 드디어 새로운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기존 시장의 절반은 보존하고 나머지 절반의 현대적인 상가를 건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존 상인들에게 새 상가 우선 입점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상인회에서 열린 최종 회의에서 오말순 회장이 발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원하던 조건들이 많이 반영되었어요. 상인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집니다. 미정 씨도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미정 씨 덕분이에요. 과일가게 사장이 말합니다. 미정 씨가 끝까지 버텨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미정 씨는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정세훈 씨도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미정 씨.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에요. 세훈 씨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미정 씨는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입니다. 기존 상인들은 임시상가로 이전해서 공사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새 상가가 완공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미정 씨는 새로운 국밥집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임시상가로 이전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러 나왔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와서 손을 보탭니다. 사장님, 새 가게에서도 맛있는 국밥 부탁해요. 당연하죠. 더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미정 씨는 환하게 웃습니다. 준호도 열심히 짐을 나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준호야, 내가 마지막에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웠어. 모자간의 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편 아라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시장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정 씨가 결국 승리했다는 소식에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하지만 아직 가족에게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습니다. 6개월 후 임시상가에서의 영업이 한창입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찾기 어려워했지만 단골들이 입소문을 내면서 다시 북적거리게 되었습니다. 미정 씨의 국밥 맛은 여전히 일품입니다. 역시 위치가 바뀌어도 맛은 그대로네요.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던 미정 씨는 문 앞에 서 있는 낯익은 그림자를 봅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라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어머니, 아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아라구나. 들어와. 미정 씨는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아라는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돕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앉아, 국밥 끓여줄게. 아라는 어머니가 끓여준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너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잖아. 다만 방법이 틀렸을 뿐이야. 미정 씨는 아라의 손을 잡아줍니다. 준호는 어떻게 지내요? 너를 많이 그리워해. 연락 한 번 안 하니까 속상해 하더라.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이제 그만해라. 가족끼리 언제까지 이럴 거야? 미정 씨의 말에 아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호는 아라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라야, 여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새로운 복합상가가 완공됩니다. 미정 씨의 새 국밥집도 드디어 문을 엽니다. 예전보다 더 넓고 깨끗한 공간이지만
여전히 정겨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단골 손님들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걸려 있습니다. 개업 첫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물론이고 상인의 사람들, 정세훈 씨, 그리고 기자회견 때 도와주었던 시민단체 분들까지 사장님 축하해요. 새 가게도 대박 나세요. 주방에서는 준호가 설거지를 돕고 있습니다. 아라도 서빙을 도우며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는 국밥 드세요.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옆에서는 준호와 아라의 어린 딸이 깔깔 웃으며 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역시 이 맛이야. 새 가게도 분위기 좋네요.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집니다. 미정 씨는 뿌듯한 마음으로 국밥을 끓입니다. 한 손님이 묻습니다. 사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미정 씨는 밝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힘들긴 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 반대하실 때 정말 대단하셨어요. 뉴스에서 봤거든요. 또 다른 손님이 말합니다. 반대한 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을 찾자고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었잖아요. 오말순 회장도 축하차 들렀습니다. 미정이 정말 잘 됐구나. 내가 끝까지 버텨준 덕분에 우리 모두가 살아남았어. 회장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세훈 씨도 단골 손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정 씨,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세훈 씨, 감사해요. 도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미정 씨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해가 저물어가고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미정 씨는 가게를 둘러봅니다. 새로운 공간이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정성,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미정 씨는 손님들에게 말합니다. 밥은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처럼 미정 씨의 마음도 따뜻합니다. 준호가 다가와 말합니다. 어머니,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쉬긴 뭘 쉬어. 이제 시작이야. 미정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손주도 키워야 하고 가게도 더 키워야 하고. 아라도 와서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나가자. 그날 밤 미정 씨는 가게를 정리하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무너졌던 가족관계도 회복되었고 상인들과의 연대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레인지를 끄며 미정 씨는 내일을 생각합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일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선택한 삶이고 그녀가 지켜낸 소중한 일상입니다. 다음 사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